안녕하세요.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정형외과 교술에 있는 박건보라고 합니다. 음, 제가 이게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건 처음 해보는데요. 예.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사실 오늘 직장에서 오는 길에, 저야 뭐 오늘 이렇게 처음 강의하는 거지만 어, 오늘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그룹이죠. 그 BTS가 이제 복귀를 해갖고 광화문에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뭐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국위선양의 뭐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하는 그룹이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이제 척추측만증인데요. 이 척추측만증 치료에 있어서도 그 사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정형외과 교수님들이 많은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 제 스승의 스승님이시죠. 그러니까 뭐 저로 치면은 이제 사조님 되시는 분이 이 척추측만증에 등뼈에다가 처음으로 우리 세계 최초죠. 처음으로 이제 등뼈에다가 나사못을 박아서 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를 교정해 주는 그런 수술까지 수술을 이제 발표를 하셨고,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정형외과 척추 전공 교수님들이 지금 현재 측만증의 기본 치료라고 할 수 있는 후방 교정 수술을 많이 발전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그 수술 자체보다는요. 제가 척추측만증 환자 이제 대개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들 이제 보다 보면은 그 원인이라든지 이제 수술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오도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사실 척추가 휘었다라고 하면은 가장 제가 이제 자주 듣는 거는 이제 아기들 처음에 이렇게 아기 때 이렇게 있을 때 등이 휘었다고 많이들 오십니다. 이게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등이 좀 굽고 이러는 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애들은 이제 척추가 이제 똑바르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애가 이렇게 등이 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시는데, 사람이 이렇게 아기 때는 기어다니잖아요. 한 돌쯤 돼야지 서고요. 그리고 이제 걷는 게 성인처럼 자연스럽게 걸으려면은 한 만으로 한 6-8 살쯤 돼야지 이제 자연스럽게 걷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어야지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옆에서 봤을 때 척추에 이렇게 S라인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옆에서 봤을 때 목은 요렇게 들어가고 등은 요렇게 되고 허리 쪽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요 S라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기 때 아직 잘 못 걷는 애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등이 요렇게 굽어 있는 건 정상이에요. 요거는 이제 병적인 거라고 하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하지만 이제 나이가 어리건 많건 앞뒤에서 봤을 때는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인 건데, 이게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S자로 휘어져 있게 되면은 이거는 정상 범주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건 병이라고 합니다. 이걸 척추측만증이라고 하고요. 이 측만이라는 게 한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바뀐 용어로 척추옆구분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서 앞뒤에서 봤을 때 옆으로 굽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 몸이 3차원이거든요. 앞뒤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굽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옆에서 볼 때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옆으로 굽어 있기 때문에 앞뒤에서 봤을 때 어깨 높이가 좀 달라 보여요. 그리고 허리선도 이렇게 좀 달라 보이고. 근데 요 자세를 갖다가 앞으로 숙였을 때는 요렇게 또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척추뼈가 이렇게만 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요렇게 돌면서 휘어져요. 예. 척추뼈가 돌다 보니까 위아래에서 봤을 때 척추뼈가 요렇게 돌면서 갈비뼈를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갈비뼈를 한쪽으로 밀어 올리다 보니까 요쪽 등이 이렇게 높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척추가 휘어져 있는, 척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게 갈비뼈가 튀어나와 있는 거고요. 요게 3차원적인 변형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게 이 대개의 척추측만증이 증상이 없습니다. 뭐 어디가 이렇게 아프다든지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딱 봤을 때 '몸이 좀 달라 보인다.'라고 해서 발견을 하시게 되는데, 요게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또는 이제 검진을 할 때 가장 쉽게 보이는 소견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집에 이제 사춘기나 뭐 애가 있다고 하시면은 엎드린 이렇게 똑바로 선 자세에서 앞으로 배꼽 인사하듯이 이렇게 쭉 90도 정도 구부렸을 때 등이나
허리의 높이가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은 측만증을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런 소견으로 해서 측만증이 의심이 되면은 검사를 하겠죠.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척추뼈가 요렇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보여요. 요 사각형으로 모이는 게 이렇게 쭉 똑바로 있지를 못하고 휘어져 있으니까 측만증이 되는 건데요. 요 가장 휘어진 양 끝에서 이 척추뼈에 가장 평행하게 선을 긋습니다. 요렇게 긋고 요렇게 두 개를 그어서 요 두 선의 각도가 10도 이상이 되면은 측만증이 있다고 진단을 해요. 이 왜 10도냐? 일단은 이 엑스레이에다가 우리가 사람이 선을 긋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재고 한 5분 있다가 다시 재도 한 2-3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제가 정말 정성 들여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재게 되면은 고게 또 몇 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척추뼈가 뼈 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있거든요. 디스크에 이게 쉽게 말하면 물 같은 게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낮에 하루 종일 생활했을 때랑 밤사이에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랑 그 높이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측만 각도도 고거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하루 종일 이게 밤에 밤새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는 각도가 좀 작게 나타나고요. 하루 종일 활동을 하고 저녁 때쯤 되면은 각도가 좀 크게 나타납니다. 요게 또 한 5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측만각이 한 10도 이상 돼 있을 때 구조적으로 '아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측만증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척추가 휘어진 게 도대체 왜 휘어진 거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선천적으로 척추뼈에 이상이 있어서 휘어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정상적인 척추예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척추인데 여기 양쪽에 눈처럼 보이는 게 있고요. 요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등뼈가 12개, 허리뼈가 5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가 모양이 좀 이상해요. 요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요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사각형 모양으로 돼 갖고 요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가 요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기울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자라다 보면은 점점 틀어지게 되는 거죠. 또는 사각형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요쪽에 뼈가 이렇게 살짝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못 자라겠죠. 여기서는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요런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뼈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선천성 측만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똑바로 서 있으려면은 우리가 배, 등 근육이 이제 양쪽이 이제 딱 잡아 주고 요런 식으로 이제 에 척추를 똑바르게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근육이나 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나 근육에 있는 어떤 병 때문에 뇌성마비나 뭐 척추마비나 요런 것 때문에 생기는 척추 측만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흔한 거는 특발성 측만증입니다. 이 특발성이라는 게 어떤 원인이라는 게 아니고 그 특별한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선천적이나 뭐 신경 근육성 질환 이런 병에 의해서 휘어진 게 아니고 그냥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휘어진 걸 특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흔해요. 그리고 이 원인이 없다 보니까 증상도 없고 그냥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사춘기 여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발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잘 자라던 척추가 어느 순간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딱 틀어지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죠. 이 원인이 없다 보니까 원인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가 이제 골반이 뒤틀려 갖고 척추가 휘어졌다 요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정형외과 척추 교과서에 이 골반 뒤틀림 또는 뭐 골반 불균형 때문에 측만증이 생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많이들 이제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요걸 설명을 하시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저한테 왔던 환자분이거든요. 요렇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척추가 이제 휘어졌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시기 전에 설명 들으셨던 게 이제 골반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다. 골반 비대칭 때문에 척추측만증이 생겼다 해서 오셨거든요. 이게 잘 보시면은 여기 허벅지뼈 보이는 건데 허벅지뼈도 이게 좀 높이가 달라 보여요. 이게 서서 찍은 거거든요. 서서 찍은 건데 요쪽 허벅지뼈가 이렇게 내려와 있다는 얘기는 요쪽 다리가 짧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리를 보니까 길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다리 길이를 맞춰 주려고 여기다가 한 2.5 센티 정도 블록을 대 갖고 사진을 찍었더니 요 높이가 똑같고요. 골반도 높이가 똑같아집니다. 이 골반 비틀린 게 좋아진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척추도 똑바르게 됐어요. 이거는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 가지고 섰을 때 골반이 틀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몸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척추가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리 쪽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서 보상작용에 의해서 척추가 틀어진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다리 길이 차이라는 원인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리 길이 차이를 치료를 해 줘야 됩니다. 요쪽을 갖다가 다리 길이를 맞춰 주는 신발을 높일 수도 있고요. 뭐 다 큰 다음에 여기를 늘리는 뭐 그런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요쪽을 짧게 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키가 상당히 크고 성장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요쪽 다리를 성장을 일시적으로 이제 못하게 잡아 줬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못 자라고 여기가 자라면서 골반 높이가 맞춰졌죠. 그 골반 높이가 맞춰지니까 척추도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똑바로 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리 길이 때문에 생겼던 측만증이고 다리 길이를 교정을 해 줬더니 척추 측만증이 없어진 거죠. 이건 척추 측만증이 아니에요. 이게 특발성이라는 게 원인 불명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 그러면 그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다른 원인 질환이 있었던 경우예요. 증상이 이제 통증이 아주 심하게 있었던 겁니다. 간혹 이제 척추측만증 진단 특발성 원인이 있는 분들 중에서 가끔 난 허리가 아픈데 요거는 허리가 아픈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일상적인 뭐 허리 통증 뭐 저 지금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딱 일어났을 때 허리가 아프다 요런 일상적인 통증이 아니라 좀 심한 뭐 쉽게 말하면 마비가 있다든지 뭐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통증이 심해서 다리를 아예 펴지를 못하는 그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측만증이 있다고 했는데 한 26도 이렇게 측만증이 있었는데 이게 2달 만에 갑자기 12도로 증가를 했어요. 요건 좀 이상한 겁니다. 키 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을 검사를 했더니 요렇게 골모세포종이라는 양성 종양이 나왔고요. 요거는 요 종양 때문에 아프다 보니까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안 아프게 요렇게 자세를 잡다 보니까 측만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종양을 치료해 주면은 그냥 좋아집니다. 간혹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원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요게 또 다른 경우가 대개의 측만증 이 특발성 측만증은 사춘기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 10세 이전에 어린 친구가 갑자기 측만증이 생겼다. 그리고 키 크는 거에 비해서 이 친구처럼 너무 빠르게 갑자기 나빠진다든지 신경 증상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원인이 있는 거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역시나 이제 평발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깔창이랑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발성이 원인 불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인 불명 측만증이기 때문에 원인 불명의 측만증이기 때문에 원인이 뭔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평발에 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내용은 평발에 관련된 건 아닌데요. 이 특발성 평발 자체 중에서 가장 흔한 것도 유연성 평발이에요. 이 유연성 평발이라는 거는 그냥 유연해서 생기는 평발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 가는 평발이에요. 사람이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요. 손가락이 길고 예쁜 사람도 있고 손가락이 좀 짧고 뭉툭한 사람도 있고 짧고 뭉툭해도 뭐 키보드 잘하고 컴퓨터 잘하고 뭐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문제 없는 거거든요. 유연성 평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치가 그냥 조금 낮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까치발하면 아치가 잘 생기고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병이 될 만한 다른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런 유연성 평발은 일단 병 자체로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왜 평발이랑 측만증이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냐?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 왔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요쪽 발은 아치가 정상적으로 있는데 요쪽 발이 평발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발이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는 발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데 여기는 무너져 있어요. 이분은 병적인 평발이에요. 이 병적인 평발이 왜 생겼냐면은 이분은 이 뒤쪽에 있는 근육이 좀 짧고요. 예. 요쪽 하지에 약간의 불균형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쪽이 병적인 평발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보시게 되면은 요 발목 높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다리 길이가 다른 분이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서 있을 때 양쪽의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여기 허벅지 뼈도 높이가 다르고요. 골반 높이도 다르고 거기에 맞춰서 보상을 해 갖고 내가 똑바로 서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척추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거죠. 이분은 요 발에 문제가 있어서 요 발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생긴 겁니다. 척추 측만증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분은 요 평발을 갖다가 잡아주시게 되면은 여기 보상작용으로 생겼던 것도 좋아져요. 그게 깔창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평발, 병적인 평발 자체를 교정하는 수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쪽이 다른 이런 어떤 병적인 평발인 경우에는 그런 보상으로 이런 게 살짝 보일 수도 있고요. 좀 다른 경우가 있죠. 이 아이는 양쪽 발이 똑같이 평발이고 근데 거기다가 측만증이 생겼다. 유연성 평발에 측만증이 생긴 거 아니냐. 근데 양쪽 발이 똑같은 것도 병적인 평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말팡증후군이라는 이제 증후군으로 이제 진단이 되신 분인데요. 이 말판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키가 상당히 크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손가락이 되게 길어요. 그리고 되게 심한 평발이 있으세요. 근데 평발 때문에 측만증이 온 게 아니고요. 이분은 말판증후군이라는 게 그런 증상과 더불어서 결체 조직에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잡아내리면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요. 유연한 거죠. 피부 쪽이나 이런 결체 조직이. 엘러스타노스 증후군이라는 것도 비슷한 건데 이 말판 증후군, 엘러스타노스 증후군 이런 결체 조직 질환에 있을 때 이 척추를 잡아주는 게 조직에도 문제가 생겨 갖고 측만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평발 때문에 측만증이 온 게 아니고 엘러스타노스 증후군 또는 말판 증후군 때문에 결체 조직 질환이 있어서 평발도 생기고 측만증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이 증후군인 거죠. 신경섬유증이라는 거는 이제 척추 전 이 온몸에 이제 신경에 이제 섬유종이 생기는 그런 병인데 뭐 우리 몸에 뭐 여기저기 다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뼈에도 신경이 가고요. 피부에도 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발에도 이렇게 변형이 생기고 척추에도 변형이 생기고 이럴 수 있고요. 또 측만증이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프라더-윌리 증후군, 다한 증후군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약간의 이런 조직이 약간 느슨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평발 때문에 측만증이 생긴 게 아니고 이 증후군 때문에 발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척추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척추 측만증이라는 거는 척추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 길이 차이가 나 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내가 이렇게 삐뚤어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척추 자체에 문제가 생겨 갖고 틀어진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원인은 척추뼈 자체가 삼각형으로 생겼다든지 뭐 한쪽은 붙어 갖고 제대로 못 자란다든지 주변을 잡아주는 신경이나 근육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관련된 결체 조직 같은 데에 문제가 생기는 증후군에 의한 측만증이라든지 또는 특발성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원인을 알 수 없이 그냥 크다가 갑자기 틀어진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가장 흔합니다. 모든 측만증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요. 특히나 사춘기 여학생들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춘기 여학생들 이게 자세히 그럴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증상도 없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엄마나 아빠가 최근에 이제 한 분이 또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그냥 씻고 나오는데 아빠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너 왜 이렇게 어깨 높이가 다르냐? 그래 갖고 병원에 가서 찍었더니 갑자기 척추가 휘어진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셔 갖고 이제 데리고 오시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성장기에 발견을 하다 보니까 이 성장기에 척추 측만증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얘가 계속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나빠질 거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선천성 측만증이나 증후군인성 측만증이나 뭐 신경근육성 측만증이나 이렇게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가 문제가 돼요. 이 척추가 태어나서 한 만으로 5살까지 상당히 빨리 자랍니다. 1 년에 한 2 센티씩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갑자기 급격하게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5 살에서 10살 사이에는 1 년에 1 센티 정도 자라요. 요때는 쪼끔 잠잠해요. 근데 그러다가 10 살, 15살 요 사춘기에 들어가면은 마치 요때처럼 1 년에 2 센티씩 또 팍팍팍 자랍니다. 그래서 요때가 또 중요한데 가장 흔한 게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친구들이 또 사춘기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요때 어떻게 되냐면은 10 살에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23 도입니다. 요때는 별로 안 심해 보여요. 근데 키가 크죠. 13 살이 됐더니 키가 크면서 33 도가 됐습니다. 요렇게 돼 있다가 크면서 이렇게 크지를 못하고 요렇게 커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성장 특발성 측만증 특히나 이 특발성 청소년기 측만증의 경우에는 얘가 지금 성장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클 건지 요걸 판단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예, 여학생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여학생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성장을 볼 때 이렇게 팔꿈치나 손이나 이제 골반에 이제 뼈 나이를 보기도 하는데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건 초경입니다. 되게 초경 때 키가 팍 커요. 성장이 급성장이 딱 이루어지는데 초경 바로 직전쯤 해 가지고 요때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11 살부터 13 살까지 2년 동안 평균 한 15 센티가 큰다고 했을 때 척추가 한 7 센티, 다리가 한 7 센티 정도 자랍니다. 그러니까 요때 2년 동안에 척추가 확 나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급성장기가 끝나면은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급성장기가 끝난 다음에 초경하고 나서도 키는 큽니다. 평균적으로 한 5 센티 정도 커요. 많이 크는 애는 한 10 센티 크는 친구도 있습니다. 뭐 제가 오늘 강의 드린 내용이랑은 상관은 없는데 그 뭐 성조숙증 묘세 좀 문제가 되고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요새 예전보다 그 초경 요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일찍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가장 저기 한 친구는 초경하고 한 10 센티 큰 친구도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초경을 하고 나서부터는 척추 쪽이 좀 더 많이 자랍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간혹 학생들이 이제 되게 그럼 나 지금부터 이제 허리가 길어지는 거냐?" 막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건 좀 아닌 게 이때까지는 다리가 상대적으로 긴 거예요. 그러다가 정상적인 비율로 맞추려고 이제 척추가 조금 더 많이 자라는 거거든요. 5 센티가 자란다고 그러면은 척추에서 한 8 센티가 자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는 별로 안 컸는데 갑자기 척추가 나빠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그 학생이거든요. 13살 때 33 도였는데 '아 이제 키가 어느 정도 컸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2년 동안 15 살이 될 때까지 척추에서 남은 키가 자라면서 33 도에서 44 도가 된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게 키가 성장이 끝나면은 그다음에는 멈춰요. 키가 크는 동안에는 요렇게 점점 자라게 되지만 키가 더 컸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인제 더 이상 나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끝난 뒤에는 안 나빠져야 되는데 이 86 년이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의 연구인데 이분은 미국에 이제 소아정형외과를 하시면서 저처럼 척추를 같이 하셨던 분이신데 지금은 이런 연구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휘어져 갖고 이게 점점점 나빠지면은 우리가 이걸 고쳐야지 이걸 안 고치고 너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나빠지나 한번 보자." 이런 거 놔둘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이런 연구가 못 나와요. 요때 당시에 몇백 명을 갖다가 옛날에 척추 측만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요런 식으로 조사를 하셨는데 등뼈에서 한 30도 정도 휘어진 경우에는 안 나빠지더라는 겁니다. 한 40 세, 50 세까지 봤는데 전혀 나빠지지가 않았어요. 이슬비 님께서 "성장기에 척추 측만증을 방치하면 성인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을 주셨는데 요게 이제 고 얘기입니다. 근데 성장이 끝난 뒤에도 약 한 70% 에서는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도가 좀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쪼금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50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1 도가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 그냥 예를 들면은 16 살에 60 도예요. 그러면은 1 년에 1 도씩 증가한다고 했을 때 20년 뒤에는 20 도가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럼 20년 뒤에는 80 도가 돼요. 20년 뒤에 이 학생은 36 살이죠.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척추가 한 80도 90도쯤 이렇게 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척추가 휘어진다고 해서 뭐 갑자기 내가 막 숨을 못 쉬거나 뭐 심장이 안 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뭐 소화를 못 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90도 100도 이 정도의 심한 측만증이 되면은 영향을 좀 받아요. 운동을 하고 났을 때 예전보다 이제 조금 호흡이 좀 가쁘다든지, 그리고 이제 외관상 티가 좀 많이 납니다. 특히나 이제 허리 선이나 요런 선이 이제 이 휘어진 쪽이 이제 쑥 들어간다든지 요런 게 나타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척추 안에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우리 장기도 있는데, 휘어진 거를 피는 게 90도 100도쯤 되면은 일이 좀 커지죠. 위험하기도 하고요. 뭐 외관상 너무 티가 나는 걸 고치기가 힘들기도 하고 출혈량도 너무 많이 날 거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성장이 종료됐을 때 50도 이하는 지켜보는데 50도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치료가 필요하다,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치료라는 거는 이제 교정이란 얘기죠. 오늘 말씀드리는 건 지금 성장기 애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특발성 척추측만증이 진단이 됐어요. 아직 성장이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각도가 작을 때는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13도 정도 됐잖아요. 1년 뒤에 봤는데 갑자기 2도가 돼요. 이게 좋아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각도가 아주 작고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간혹 이제 그런 경우 있으신데요. 애기들이 병원에 가면은 긴장하잖아요. 근데 이 척추 측만증 사진을 찍으려면은 되게 이제 뒤쪽에서 앞쪽으로 뒤로 찍기도 하는데, 이 서서 이렇게 딱 서 가지고 이렇게 찍어야 되거든요. 긴장돼요. 이 성인이 봐도, 성인이 서 있어도 긴장되는데 어린애가 가서 혼자 이렇게 딱 잡고 찍으려면 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찍다가 이렇게 약간 삐뚤어서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주 찍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방사선사 선생님도 이게 조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면은 그냥 촬영할 때 오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18도가 휘었다, 너무 심하다, 큰 병원에 가서 찍어라 그래 갖고 오셔 갖고 찍었는데, 다시 찍었더니 그냥, 애도 처음에 찍을 때야 긴장했지만 두 번째 찍을 때 이제 긴장 안 하잖아요. 그럼 잘 찍습니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 가서 다시 찍었더니 갑자기 똑바로 됐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찍을 때 긴장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장기에 25도 이하는 지켜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틀어졌는데 그냥 이렇게 자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성장이 다 끝났는데 50도가 안 된다, 그럴 때는 또 지켜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50도가 넘어가면 1 년에 1 도씩 증가하지만 50도 이하에서는 유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친구 보게 되면 15살 때 25도, 20 살이 됐는데 25도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 괜찮다고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아 그냥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 척추가 지금 이렇게 휘었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봐도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십니다. 뭐 운동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운동은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운동을 안 해서 문제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나이 들어서 이 척추 건강을 운동 유지하는 데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다른 얘기가, 운동을 하면은 각도가 좋아지냐,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척추가 25도 틀어져 있고 척추가 뭔가 건강하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해서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겠다, 그거는 맞는 말인데, 운동을 해서 내가 척추를 피겠다, 그거는 사실 아직까지 이렇게 딱 입증이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하루에 몇 번 해야지 좋아지느냐, 그것도 없고요. 좋아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다음에 운동을 그만두면은 돌아가느냐 아니면 유지가 되느냐, 그것도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요런 거는 건강이라는 면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측만증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보조기거든요. 성장기에 25도가 넘으면은 그거는 계속 증가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다가 틀어졌는데 안심할 때는 요렇게 자랄 수 있는데 25도 30도 이럴 때는 요렇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25도였는데 25도, 35도, 45도, 55도 수술이 필요한 각도까지 나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키가 크는 동안에 이렇게 자라지 말고 요렇게 자라게 해 줘야 됩니다. 고걸 할 수 있는 게 보조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보조기를 쓰는데 다양한 보조기가 있고 다양한 타입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거는 25 도에서 40 도에 다른 원인이 있는 거 말고요. 특발성 척추측만증에서 거기서 또 목이나 이런 데 말고 등뼈랑 허리뼈에 망곡이 있을 때 하루에 12 시간 이상 착용을 하면은 요렇게 자라지 않고 요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됐는데요. 요게 되게 유명한 연구고 미국에서 행해졌는데 그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그래서 보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교과서에 딱 나와 있어요. 각도의 증가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 성장기에. 그게 뭐냐면은 환자를 갖다가 "나는 보조기 못 하겠다." 하는 환자들은 그냥 지켜보고요. "나는 보조기 하겠다." 그런 환자들은 요런 보조기를 해 가지고 "12 시간 이상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지켜보는 환자들은 한 절반은 그냥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50 도까지 돼 갖고. 근데 보조기를 열심히 한 환자들은 수술을 안 한 환자가 70% 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한 확률이 70%가 됐다는 거죠. 물론 30%는 뭐 결국은 나빠져 갖고 수술을 하긴 했지만 70% 라는 게 상당히 의미 있게 그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은 교과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성장기에 어 각도의 증가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10살 때 처음에는 한 10 도였는데 15 도, 20 도, 25도 요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보조기를 했습니다. 보조기 하면 교정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교정도 교정이지만 요 상태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12 시간 이상 착용을 해야 됩니다. 목표는 18 시간. 이렇게 착용을 하면은 척추가 휘어진 상태에서 더 안 나빠지고 요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13 살이 됐어요. 3년 동안 키가 이만큼 컸습니다. 근데 각도는 25도 그대로죠. 안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자연 경과가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기를 해 갖고 자연 경과를 바꿔 준 겁니다. 이렇게 자라지가 않고 이렇게 자라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성공을 한 거죠. 사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성장이 끝나면은 보조기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보조기를 풀르거든요. 보조기를 풀르면은 고때 또 각도가 갑자기 또 좀 증가를 해요. 그래서 고때 좀 잘 봐야 되기는 합니다. 근데 고거는 이제 주치의가 잘 봐야 되는 거죠 뭐. 예. 이제 측만증이 결국은 심해지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는 기준은 제가 오늘은 수술은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주로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고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어서 또 건강 상식에 대한 거라면 고런 게 더 맞겠다 싶어서 수술은 많이 준비를 안 했는데 수술은 성장이 끝나는데 50 도가 넘으면은 계속 나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수술을 합니다. 그럼 성장기에는 무조건 기다리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장기에도 40 에서 45 도의 진행형이라고 그러면 수술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10살 때 36 도예요? 12살 때 45 도예요? 그럼 50 도가 안 됐으니까 그냥 아직 지켜볼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키가 크기 때문에 갑자기 급속하게 나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게 87 도가 되면은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성장기에도 40 에서 45 도가 넘고 요거는 계속 진행을 해서 결국은 수술하는 각도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수술을 미리 하기도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 등뼈에다가 나사옷을 받고 교정하는 요게 지금 현재의 스탠다드한 치료법이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정형외과의 척추 수술하시는 교수님께서 제 사조님께서 처음 이제 발표를 하셨고 그거를 이제 우리 제 스승님 그리고 많은 척추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개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를 요렇게 핍니다. 나사못을 받고 펴 가지고 여기를 굳히는 거예요. 여기다 뼈를 이식해서 굳힙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얘기를 들으시면은 가장 걱정하시는 게 그럼 저기는 통뼈가 되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단 움직이는 걸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못 움직이는 게 맞아요. 못 움직이는 게 맞는데 수술을 안 한 부위는 일단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앉아 있는 저기로 들으실 텐데 앉아서 해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렇게 할 때 요렇게 옆으로 틀거나 앞으로 수그릴 때 대부분의 움직임은 이 아래쪽 허리에서 나타나요. 이 요쪽 허리에서 많이 나타나고 특히나 요 부분이 전체 허리 움직임의 한 50%가 됩니다. 여기 한 30%. 그래서 이 허리가 한 3 마디 정도 남으면은 수술 안 한 분하고 거의 생활하는데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고
여기가 많이 남아 있으면은 수술 안 한 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 여기는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는 키가 안 클 거 아니냐.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굳혀 놨으니까 여기는 키가 안 커요. 그래서 너무 어릴 때는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개 이제 청소년기 척추측만증이라는 게 청소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뭐 키가 좀 영향이 크게 없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일단 휘어진 거를 피게 되면은 휘어진 게 펴지는 만큼 키가 커져요. 사실 측만증이 있을 때 이거 그러면 측만증 키랑은 관계가 없냐 그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휘어져서 자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펴 놓게 되면은 일단은 키가 커 버려요. 이거 키가 커 보이게 이렇게 사진 붙여 놓은 거 아니냐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어린이병 세브라 칠드런 호스피탈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 고대로 거기서 기계에다가 거기 딱 재 가지고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42.5 센티에서 46.8 센티. 한 4 센티 큰 거예요. 키가 거의 170 가까이 큰 거죠.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면 좀 그 당일날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은 안 하지만 반나절 뭐 한 3-4 시간 걸리는데 예 수술하고 또 아프니까 누워 있기도 하고 한 2-3일 이렇게 누워서 쉬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에 이제 공간이 이렇게 늘어나 갖고 사실 키가 쪼끔 더 커요. 제가 보통 수술하고 한 한 달 뒤에 보게 되는데 그때 되면은 한 1 센티쯤 다시 쪼금 이제 조금 회복이 되긴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2 센티에서 3 센티 정도 쪼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키가 이렇게 클 때. 음 키가 안 큰 수술한 부위는 키가 안 크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너무 어린 애에서는 이런 수술은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10살 이상 이하인 애들은 이 척추가 자라는 게 키도 중요하지만 이 흉곽이나 복부 이 장기가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 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릴 때는 성장형 강봉이라는 걸 합니다. 요건 이제 해외에 있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수습계 또 저희 연세대학교에 이제 척추하시는 선생님 측만증 저랑 같이 하시던 선생님께서 은사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용으로 좀 고안하신 게 있는데 이 양쪽 끝만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을 이렇게 늘어나는 쇠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6 개월이나 1 년에 한번 요렇게 살짝 늘려줘요, 쪼끔 째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쇠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늘어나면서 점점 키 클 때마다 이렇게 쭉쭉쭉 늘리는 거죠. 그리고 키가 다 크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요렇게 작았던 친구가 요렇게까지 되는 거죠. 지금은 이 마잭이라고 해서 사실 수술 상담 받으신 아주 어린데 키가 좀 커야 되는데 10 살이 안 됐는데 수술해야 되는 경우 마잭이라는 상담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건 이제 자석으로 돼 있어 갖고 요렇게 째서 늘리질 않고 밖에서 자석을 이렇게 딱 갖다 대고 기계를 갖다 대면은 자석이 이렇게 밀려 갖고 이렇게 뱅 돌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술 안 하고 한 2 달에 한 번씩 외래 와 갖고 이제 기계로 윙 해 갖고 이렇게 늘리는 건데 고게 이제 마잭이라는 건데 그게 지금 잠깐 수입이 중단이 됐는데 제가 한 지난주에 이제 저 아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복지부랑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 주셨는데 다시 재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은 아마 가을 여름, 가을 그때쯤부터는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또 하나 사실 오늘 제가 수술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그 많은 수술 방법이 이제 적용이 되고 그러다 보는데 간혹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그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고정 안 하고 움직일 수 있게 수술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버테브랄 바디 테서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2019 년에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쪼끔 다른데 그것도 좀 오도되고 있는 게 척추뼈를 이렇게 쭉 고정을 한 다음에 끈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 줘요. 그러면 끈이니까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개념 자체가 움직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그거는 척추뼈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우리 보조기를 해 갖고 요렇게 자라지 말고 이렇게 자라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요쪽을 갖다가 못 자라게 이렇게 막아 놓아요. 그러면은 척추뼈가 이렇게 안 자라고 여기가 못 자라게 막았기 때문에 요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다리 길이 차이 날 때 길이 못 자라게 이렇게 막아 놓은 그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은 할 수 있는 게 되게 좁아요. 그 보조기랑 비슷한 뭐 한 35 도에서 한 55 도, 60도 그리고 성장기에 아주 딱 선택된 곳에서만 하는데 뭐 관심 있게 제가 보고는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들어오기엔 저기 하고
그게 뭐 이제 그 끈이 이제 깨지거나 요런 게 아직 많이 보고되고 있어서 하여간 뭐 예 약간 잠깐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측만증의 스탠다드 치료는 요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면 예 척추 측만증이라는 거는 일단 척추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휘어진 경우를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고요. 선천성 뼈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경우, 신경이나 근육에 병이 있어서 그런 경우, 그리고 증후군 몸에 뭔가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증후군에 의한 측만증이 있을 수가 있고, 가장 흔한 거는 특발성, 아직 원인이 밝혀지진 않은 그런 건데, 이게 특발성 측만증이 사춘기 여학생들한테 많고요. 예, 엄마가 그럴 때 딸이 그런 경우, 자매가 그런 경우가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X염색체 관련된 거, 호르몬에 관련된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약간 특발성 측만증이 가장 흔하고요. 25도 이하는 지켜보고 25도에서 45도 성장기에는 보조기를 하고요. 45도에서 50도 정도 될 때는 수술을 고려하고, 성장이 끝났을 때 50도가 넘으면은 마찬가지 교정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 오늘 주제였죠. 평발이나 골반 비대칭 요런 것들이 원인이냐. 그건 아니고 어 그 보상에 의한 측만증, 즉 비구조적인 측만증이 나타나게 하는 관련 증상일 수도 있고, 증후군성 측만증에 관련된 그런 평발과 측만증이 같이 나타나는 고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고요. 그래서 사실 측만증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요것 때문에 그런 거다. 요거는 특발성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성장이 어느 시점인지, 앞으로 자녀 성장이 얼마인지, 척추가 앞으로 성장하는 게 얼만큼 될 건지, 고런 거에 맞춰서 치료 가이드라인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그 예 유튜브를 많이 보지를 않는데 라이브라는 걸 처음 해 봤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글이 올라오니까 예. 이 중간중간에 여기 읽어 보느라고 좀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의왕 232 님께서 "거북목 일자목에 좋은 스트레칭. 어떤 스트레칭은 좋다, 안 좋다. 거북목 일자목."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이게 척추 측만증이지 거북목 일자목은 아니거든요. 어 뭐 그 관련된 연구를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기는 한데 아까 척추 측만증 운동 얘기 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운동이 좋다 뭐 이런 게 딱 얘기된 건 없고요. 특히나 거북목 일자목의 경우에는 이 병에 대한 진단 기준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목이 이렇게 딱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C자가 요런 식으로 C자가 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이게 감소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이제 거북목 일자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질문하신 내용이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 측만증 있는 학생들이 거북목이 같이 이 일자목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측만증 수술을 하고 나면은 고것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스트레칭이 좋다 안 좋다 고거는 잘 명확하지는 않고요. 다만 확실한 거는 지금은 이제 이게 자세성인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한다든지 뭐 핸드폰을 이렇게 본다든지 고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는 많이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작업이 많으신 분이라면은 좀 중간중간에 멈추어서 스트레칭을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스트레칭이 좋은지는 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슬비 님께서 "성장기의 척추측만증을 방치하면 성인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요거 이제 아까 중간에 제가 잠깐 답을 드렸는데 어 한 30도 40도 요 정도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요. 50도 이상이 되면은 1 년에 1 도씩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80-90 도가 되게 되면은 뭐 운동을 했을 때 내가 약간 숨이 가쁘다 요런 게 생길 수는 있어요. 그 디스니어는 인서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자연경과 연구한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이 연구를 계속했던 거에서 이런 측만증이 정말 심해져 갖고 정말 폐 기능이 나빠지거나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느냐 봤는데,
그 환자분들 한 200-300명 되는 분들 중에 딱 한 명 사망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사실 측만증 때문에 사망한 거라고 보기는 힘든 게 흡연에 관련된 고런 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측만증 때문에 우리가 뭐 사망률 이런 걸 얘기하지는 않고요. 뭐 폐기능 장애, 뭐 심장 장애, 뭐 소화기 장애 이런 것도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단 이제 각도가 심해지면은 운동을 할 때 뭐 이제 호흡이 좀 쪼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고 정도 얘기는 좀 하고 있고요. 각도가 결국 계속 심해지게 되면 외관상 문제가 제일 커요. 그리고 그때 가서 교정을 하려고 그러면 일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교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50도 정도 그냥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한 30도 정도 30-40도 정도 교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안에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우리가 무작정 다 피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50 도일 때는 우리가 교정을 하게 되면은 한 10 도, 20도 남기고 다 필 수가 있는 거예요. 외관상으로도 좋아지고 결과도 좋고 수술도 비교적 수월하게 잘 끝납니다. 근데 90도 정도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냥 산수저로 딱 생각하면은 수술을 해도 30-40도 교정됐다고 치면은 여전히 60-70 도가 남는 거잖아요. 그럼 수술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수술이 좀 더 커져요. 내지는 수술을 단계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만큼 위험성도 커지고 출혈량도 커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50도 때 하게 되고 약간 얘기가 샜습니다. 성인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40-50 도는 좀 중요합니다. 40 에서 50 도쯤 되는 측만증은 그다음에 고런 경우는 간혹 천천히 증가를 해 갖고 한 20대 초반이나 중반에 갑자기 50 도가 넘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40도 정도까지는 저희가 한 좀 되게 길게 이렇게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희중 님께서 하지 변형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지켜보기로 했는데 변형 상태가 회전을 동반하고 있고 변형각이 크면서 회전이 심하고 대학병원 성인은 어린이병원이 아닌 성인 제가 이제 척추 측만증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제 환자분들 뭐 30 살이 돼도 계속 오시고요. 어 뭐 엄마랑 딸이랑 같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린이병원 진료 기준이 몇 세까지만 본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린이병원에서 보는 질환들은 이제 어린 때부터 발병을 해 갖고 성인이 돼서도 문제가 되는 질환들 이게 대표적인 게 척추측만증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하지 변형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성인이 돼서도 문제가 돼 있다. 그러면은 어린이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예. 뭐 우리가 이제 어 이제 기준을 그냥 보통 이제 한 15 세에서 18세 병원마다 이제 고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소아마비가 소아 때 마비가 됐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성인이 돼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50 세, 60 세에도 저희 쪽에 와서 수술을 하시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어린이병원에 오셔서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희중 님은. 예. 그리고 이예니 님은 이미 커 버렸는데 어깨 높이가 다르고 골반도 한쪽이 튀어나와 보입니다. 30 대. 예. 만약에 그게 측만증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러면 예. 30살 그거는 있어요. 그 같은 50 도라고 그래도 스무 살 때 50 도는 저희가 한 10몇 도까지 쫙 잘 펴집니다. 근데 30 대가 되시면 이제 척추가 좀 많이 굳어요.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50 도라고 그래도 30 대가 되면은 교정하기가 쪼끔 더 힘들어요. 그래도 뭐 수술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골반이 다르고 튀어나와 보이고 이런 게 측만증 때문인지 아니면은 하지 다리 길이 차이라든지 요런 게 있는지 고거를 일단 좀 분석을 해 보고 치료를 결정을 해야죠. 뭐 어린이병원에 오셔도 되고 사실 성인 쪽에서 보는 거는 저희처럼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쪼끔 다르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뭐 일단은 가까운 병원에서 일단 진료를 받아 보시고 필요하시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애가 초록초록 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애가 평소에 한쪽으로만 가방 메고 다니고 앉을 때도 늘 한쪽으로 기울어 앉고 똑바로 매라 그래도 애가" 네. 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측만증 와서 오시면은 애한테 좀 똑바로 앉으라고 좀 선생님이 얘기 좀 해 달라고 해 주셔 갖고 제가 얘기 드립니다. "똑바로 앉아. 엄마 말 잘 들어."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휘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원인 아까 말씀드린 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세 때문이다라는 게, 그러면 뭐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애들은 다 척추가 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습관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인을. 네. 그리고 어 예, 읽기가 어렵습니다. LESY 님께서 "필라테스나 스트레칭을 하면 측만증 교정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 체육학과 교수님하고도 뭐 좀 긍정적으로 해 보고 이렇게 해 보기는 했는데, 많은 연구가 어 각도라는 면에서 좋아졌다고 보고를 하는 많은 연구가 한 2-3 도쯤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차 범위가 쟀을 때 한 5도 정도까지 오차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측만증의 교정 효과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연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접근 방법을 다르게 좀 요새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성장기에 성장기에 이게 정말로 나빠지는 각도로 나빠지는 측만증이라고 그러면은 운동을 열심히 해 갖고 이렇게 나빠지는 거를 막아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하시는데, 거기서는 일단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말 이거 의미 있는 호전이 있었다고 얘기한 건 아까 보조기고요. 어 그 정도의 각도가 아닌 25도 미만에서 운동을 해 갖고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접근을 좀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기는 한데, 거기는 또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증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필라테스가 원래 척추에 좋은 운동이기는 해요. 요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운동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교정 효과는 쪼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정 효과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봐야죠. 예. 의미 있는. 평발 교정 깔창을 맞추면 척추 측만증 도움, 아치를 살리는 슬리퍼가 이런 게 있어서 발 모양에 맞는 신발 신는 척추 영향을. 예, 아까 보여 드린 증례 중에 하나가, 양쪽이 비대칭인 경우에는 치료에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쪽에만 뭔가 병적인 평발이 있어 갖고 한쪽은 아치가 있는데 한쪽은 아치가 없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섰을 때 하지도 불균형이 되니까 고것 때문에 발이 이렇게 아치가 무너진 것처럼 골반도 틀어지게 되고요. 그만큼 척추도 보상작용으로 틀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음 일반적으로는 측만증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고런 양쪽이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만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 너무 그렇게 두렵게 생각할 병은 아니에요. 되게 이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설사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많은 각도의 척추 측만증의 경우에도 많은 정형외과 척추 또 소화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은 발전을 해서 잘 치료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네, 마무리하고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